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한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대규모 연합훈련의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전직관리 등 군사 전문가들은 그러나 8월 연합훈련의 본질은 컴퓨터 기반 지휘소 훈련이고 미국이 제공하는 백신 접종 상황에 달렸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의 태도와 연계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参谋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8월 연합훈련의 본질을 잘못 숙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미한 양국이 전통적으로 8월에 실시했던 연합훈련은 컴퓨터 기반 지휘소 훈련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실기동 훈련을 부가적으로 진행할 때도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번 연합훈련이 실기동 훈련과 대면 훈련 등의 여건 조성 여부는 미국이 한국군 전 장병에게 제공하기로 한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이 완료되면 훈련을 유예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f Moon is going to accept 550,000 vaccines from the United States for the military personnel, and then he's going to say that the exercise should be canceled because of COVID, I think he is really, he's going to create a diplomatic problem. 인도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과 연계하는 연합훈련 유예는 끔찍한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했는데도 북한은 상응한 훈련 축소나 취소를 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그런 방식은 좋은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It's a terrible idea to hold out the possibility of us canceling exercises when North Korea never offers to cancel or never cancels any of their exercises. It's a bad trade. 앞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건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연합훈련 시기,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은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외교적 노력 지원 이유로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유예됐습니다. 특히 3월과 8월 키리졸브 훈련은 동맹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기존보다 대폭 축소됐었는데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겹치면서 미한연합훈련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 대신 컴퓨터 모의 훈련으로 대체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폴 라카메러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그런 선택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차선책은 컴퓨터 기반 모의 훈련이며 연합훈련은 잠재적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발언을 주목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라케메러 지명자의 이런 발언 역시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언급한 것이지 훈련 유예를 옹호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법원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로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송환 심리를 제기했습니다. 안 씨 측은 신병이 스페인으로 넘겨지게 되면 살해 등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며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25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로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 씨의 송환 심리를 제기했습니다.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안 씨가 이날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해 북한 외교관 등을 결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조직원으로 당시 사건 가담자 중 유일하게 체포된 인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안 씨의 신병이 스페인에 넘겨질 경우 북한의 살해와 납치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며 안 씨가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심리에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 그리고 이성윤 터프치대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안 씨의 송환 반대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은 살인마라면서 아들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거짓말만 했다고 말했고, 이 교수는 북한은 안 씨와 같은 우선순위의 목표물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 죽일 것이라며 안 씨가 암살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안 씨에 대해 주거 침입, 불법 감금, 협박, 폭력을 수반한 강도, 상해, 조직범죄 등 6가지 혐의로 기소한 미국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자유조선 멤버들이 북한 대사관 습격 전에 구입한 모조 권총과 칼 등의 영수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는 심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에게 다가와주고 믿어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진실과 논리, 상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 뒤 폭스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희망을 안고 재판장을 나왔다며 판사가 안 씨에 가해지는 위험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 측은 그동안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은 탈북을 희망한 북한 외교관 등과의 공모를 통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 대사관 관계자 등이 자유조선에 연락을 취해 대사관 탈출을 요구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실이라면서 이들은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배신 행위를 알게 되면 북한 내 친지 등이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 자유조선 측에 허위 납치를 제안하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스페인 당국은 사건 이후 미국 정부에 안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미국 연방법원은 그동안 수차례 안 씨의 송환 심리를 연기해왔습니다. 이번 심리를 담당한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추가 송환 심리 날짜를 다음 달 4일로 정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 민주당 소속 한국계 의원인 영김 의원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며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25일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 주최한 미한 정상회담 평가 화상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논의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재인 정부의 고위 지도부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남북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는 피하려고 해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어느 정도 상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특사에 앞서 대북 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복귀에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가치가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과 여전히 정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핵화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주재의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은 지난주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는 점이 담긴 대목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전 사무차장은 25일 VOA에 민주적 가치는 미한 동맹의 강력한 기반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 관여하는 강력한 기초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 한국이 가치 문제에서 북한이나 중국에 접근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이런 절충안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시진핑 주석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는 미한 동맹 사이의 틈을 줄이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는 편의주의적 관계 이상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뿐 아니라 민주적 가치에 기반해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동의 적이 두 동맹 사이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손상된 가치에 기반한 관계 회복에 초점을 뒀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미국 의회 상원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큰 활동을 보였던 존 워너 전 버지니아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이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26일 애도 성명을 통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30여 년간 상원의원을 지내면서 특히 군사 분야에서 큰 활동을 했던 워너 전 상원의원이 25일 저녁 심장마비로 별세했다고 전하고 그는 의회 내에서 미국을 위해 초당적으로 헌신해온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애국자였다고 애도했습니다. 워너 전 의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통신장교로 복무하며 전쟁을 치렀으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전장에서 싸우는 등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유대감이 남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상원의원 당시 1994년에는 매년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로 지정하는 합동결의안을 발의했고 2000년에는 한국전 50주년과 한국전 참전 육군활동 인정합동결의안을 2001년에는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이민의 해 선포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한반도 관련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지난 2009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